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파장이 매우 큽니다. 당장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평택의 민생을 고금리 사채꾼 의혹에 휩싸인 후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묻습니다. 그동안 고리대금업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내부적으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고리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빌려줘가지고 막 가난한 걸 이용해가지고 더 뜯어가지고 그런 고리대. 그 말이 진심이라면 김용남 후보의 이번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집권당의 후보가 자신이 90%의 지분을 갖는 회사를 통해서 서민 대상으로 고리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 철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이 대부업체요. 판결문에 따르면 월 2%, 연 24% 당시 법정 최고 수준의 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의혹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최 의원님, 불똥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후보를 결국 평택을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직결돼서 이제 정치적 공격을 받기에 딱 좋은 소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과연 고리대금업을 실제 했느냐, 차명이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예. TV조선이 보도한 내용 본인의 육성 그 2028년이죠. 지인에게 했다는 육성. 그다음에 그 실제 명의를 빌려줬다는 그 동생이 했던 예. 2018년의 육성.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듣고 두 제가 가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농업회사 법인이 이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고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대부업체는 뭐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사무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하는 거야.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하는 게 뭐 어쩌고 또 그런 소리 하는 내 이름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안 되니까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걸 내 명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부업체한테 투자한 거로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지금 이용해 먹으니까 난 솔직히 그게 짜증나는 거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직접 말해요. 대부업으로 1년에 3, 4억 정도 수익 난다. 배당 다 내 거다. 그리고 김 후보 동생도 나는 명의를 이용당한 거고 차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누가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은밀하게 잠입해서 또는 뭐 누가 압박을 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김용남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농업법인과 그 대부업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진정성을 누구도 의심할 그 어떤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저희 얘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게 불거지니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부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저 정도면 본인의 육성과 동생의 육성이 있다면 네. 의혹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부분에 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보니까 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말을 또 뒤집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선거 지금 며칠 남았다고 뭐 진상 규명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결국 이 부분은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또는 수사와는 별개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이 김용남 후보가 이 대부업 운영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청산 중이다 이렇게 해명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작년에 자본금은 늘렸어요. 그리고 불과 닷새 전에는 3년짜리 대부업 면허를 경신까지 했습니다. 갱신까지. 해명도 지금 뭐 달라요? 뭐 일단 그 해명이 김용남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동생
그리고 이것을 문제제기한 조국 후보, 유동 후보의 주장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후보도 유동 후보도 선거에 그 경쟁하는 해당 당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법적인 측면, 의혹적인 측면만 침소봉대해서 주장하고 정치적 공세에 당장 선거에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왜곡된 프리즘을 들이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 문제 사법당국의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사법적 처리 말고 정책 책임은 김용남 후보가 유튜브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법적 처리를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생각이 듭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에서도 이 김용남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경에 동생이 조금 경영이 너무 힘들다 뭐 그리고 법률적 쟁송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떠안았고요. 저도 이제 떠안고 나니까 골치가 아파서 이걸 좀 누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이건 뭐 계좌를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뭐 한 푼도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뭐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면허 갱신도 저는 사후적으로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설 변호사님?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이제까지 해놓은 어떤 내용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걸 자기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꼭 본인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가족법인이 농업법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네. 저는 이 점도 상당히 의혹이 있어요.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감면에 면제가 되고 또 환급까지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업법인을 통한 어떠한 대부회사를 운영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돈 세탁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수사가 될 거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내용, 아무리 저 변호사로서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왜 대부업체를 인수를 합니까? 그것도 차명으로.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차명으로 할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아까 그 동생분의 과거의 어떤 이력을 본다면 예. 정치할 사람이니까 이게 떳떳하지 않다는 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차명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명에 대한 뭐 이득, 뭐 본인 통장으로 안 찍혔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뭐 선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떤 선거의 결과를 다 떠나서 저는 이건 철저하게 수사가 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